자,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던 최순실 씨 드디어 체포가 돼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자, 지금 준비를 좀 할 겁니다. 다른 게 네. 아니라 이제 개호 장비, 수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워서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서 예. 잠깐 시간이 지체될 겁니다. 네. 곧 나올 모양입니다. 예. 수갑을 먼저 가리게 되죠. 수갑을 가리고요. 누군가는 또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번 조윤선 전 장관이 출두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네. 나오는 예. 수의를 입고 나왔네요. 네. 수의를 입고 있고 노란색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은 저 관심으로서 주위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잠깐만요. 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개입을 밝히라고 가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네. 자, 최순실 씨 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입장을 지금 소리치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하는 건 넣어야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 강제 소환을 하는 최순실 씨인데요. 자, 나오자마자 네. 고함을 치듯이 하면서 나왔습니다. 다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정확하게는 들리지 않는데요.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자신의 딸과 손자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심한 듯이 큰 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일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쪽은 붙기 시작할게요. 자,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태까지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순실 씨 나오면 바로 이제 고함을 치듯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입장에서 죄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개입을 밝히라고 가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네. 자, 정유라 씨에 대한 압박 수사, 어린 것들까지 압박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 특검이 아니다. 자, 지금 한꺼번에 쏟아내는 말들이 다 지금 수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의 심판, 모든 것에 다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아무런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도 안 얘기는 했고. 없었는데 네. 자, 오늘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저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탄핵 심리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른바 아직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자백을 강요한다고 하면 뭐가 되냐면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본인도 얘기하다시피 정유라 씨의 소환 문제는 아마 특검에서는 계속 거론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때문에 자식이 지금 물론 시설은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지금 덴마크의 부수소에 구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호소를 할 것 최순실 씨 같으면 여전히 네. 강압 수사 한번 받고 있다 들어보도록 생각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입장에서 죄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개입을 밝히라고 가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자, 지금 여태까지 특검에 나온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글쎄요, 참고인 조사 때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전혀 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을 예. 지금 네. 목도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저것이 강압수사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나오는 감정적 발언이냐, 최순실 씨! 아니면 미리 작심을 하고 나온 발언이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후자에 미리 작심을 하고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예. 호송차에서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숙인다든가 전혀 뭐 예. 여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고개를 그대로 들고 좌우를 응시하고 이런 어떤 당당한 모습에서 보면서 유지를 하면서 바로 저런 얘기들을 쏟아넣는다. 이런 것들이 결심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고 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고개를 돌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네. 것들이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 우발적이 아니고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한다 발언은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은 최순실 결국 씨 이 여전히 지금 특검 강압수사가 수사에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강압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네. 것들이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크게 봐서는 실질적으로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반대 집회가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확산에 대한 조짐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핵 인용 절차라든가 자칫하면은 3월 13일에 넘어갈 그런 가능성도 좀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고도의 그 여론을 좀 예.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으로 작심을 하고 나온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지금 자막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얘기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이제 공동 책임에 대한 이 자백을 강요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검이 탄핵 심판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이건 뭐 좀 사실관계가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특검에서 공동 책임을 자백을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순실 씨는 특검이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어요.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자기가 무슨 수사를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이. 예. 이거는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본인의 수사 상황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였고 형사 재판만 받고 있지 지금 새롭게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안 받은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희 부총장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고 나왔다는 거, 작정을 하고 나왔다는 거고 그걸 하나 알 수 있는 게 지금 호송차량에 내려서부터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예. 네. 언론의 마이크가 가까이 가니까 그때부터 입을 열고 예. 소리를 네.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봐서도 이미 작정을 했었고 그걸 막으려고 이제 주변에 여성 경호원 구치소 직원분들께서 데리고 들어가려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것을 거부해 가면서까지도 자기 예. 할 말을 안 해야겠다는 그런 들어가려고 모습을 보이지 그러더라고요. 않습니까? 예. 네. 자,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지난달 24일이었죠. 특검의 첫 번째로 소환될 당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오늘 조금 전에 특검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첫 소환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도 지금 마스크로 가린 상태였고요. 오늘은 아까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된 듯한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네. 자,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교도관이 엘리베이터로 안내를 했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최순실 씨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당당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시중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도 2부 3백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첫 안 되면 도망가고 두 번째 안 되면 부정하고 세 번째 안 되면 백을 동원하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자조적인 그런 유행어로 발전이 됐었는데 네. 최순실 입장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모든 것이 정황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꾸 압박이 되니까. 네. 예. 네. 자, 조금 전에 특검에 최순실 씨가 강제 소환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